슬라이드는 오늘 준비한 내용, Tax-Free Retirement Strategy. 이게 지금 내셔널 라이프에서 나온 거지만 이게 내셔널 라이프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도 됩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IUL이라고 했지만 IUL 아니고 UL도 되고 BUL도 되고 홀라이프도 되고 다 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참석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을 게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거 Tax Diversification이라고 왜 한번 트레이닝한 적 있죠. 그래서 4페이스로 생각을 해라. 저기 contribution, growth, distribution, transfer 요 네 가지를 생각하고 그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라.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거를 이제 조금 상품과 연결해서 한 내용이니까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뭐 이거 벌써 아시는 분들은 너무 쉬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처음 듣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내셔널 라이프는 이 차트가 있습니다. Die too soon, become ill, living too long. 요게 지금 사실 우리가 돈을 가지고서 있을 때 페이스해야 되는 챌린지가 이거예요. 그쵸? Die too soon.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 거야? 그게 이제 premature death. 그 다음에 become ill. 나 만약에 뭐 내가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이랬을 때 돈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그때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요즘 걱정하는 게 living too long.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outliving your money. 내가 돈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 건강하니까 기뻐할 일이냐? 아니면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냐? 돈 없어지면 참 사람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live too long. 그게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요 차트가 파이 차트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요거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저도 이거 만들었었거든요. 이 내셔널 라이프를 하기 전에 얘네들 나오고는 그다음에 안 만들어요. 뭐 잘 만들었는데 돈 들여서 만든 애들이 더 낫죠. 근데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 지금 왜 리타이먼트 플랜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니까 지금 65 years one out of three 65 years old will live past the age 90. 지금 65세인 분 지금 65세 인분이 확률적으로 3분의 1이 90살까지 살 거라고 보입니다. 확률적으로. 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더 많이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지금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럼 리타이먼트를 몇 년을 한다는 소리예요? 25년을 리타이먼트를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수학 공식 제가 원래 엔지니어링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잘 저기가 머리가 돌아가는데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면 retirement equals unemployment입니다. 그렇잖아요. 리타이먼트 한다는 소리는 일을 안 한다는 소리니까 내가 지금 earned income이 없을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20년 이상은 플랜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했을 때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20년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을 굴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가 가장 큰 에셋인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장모님이 65세 딱 저기 되셔가지고 그때가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 꼬박꼬박 매달 연금이 나오니까 소셜 시큐리티 나오니까 우리 아들보다 더 효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지금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Social Security Trust Fund Reserve are expected to run out by 2037. 몇 년 안 남았습니다. 12년 남았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렇단 소리니까 결국에는 뭐 이제 리타이먼트 에이지를 줄이든지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늦추든지 지금 얼마 전에 불란서에서 작년인가 그 큰 문제 난 게 그 저기 그거 얘기했다가 완전히 그냥 들고 일어났잖아요. 나이 1년 늦게 한다고 그랬더니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 저기 소셜 인타이러먼트의 문제는 받고는 싶은데 돈을 내기는 싫은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문제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만 얘기할 거 없어요. 나도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갔을 때는 이 연금이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셜 시큐리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얘기할 때 합법적인 판지 플랜이다. 판지 플랜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 소셜 시큐리티는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낸 돈은 지금 소셜 시큐리티 받는 사람한테 그 돈이 가요. 그럼 나는 내가 소셜 시큐리티 받을 때 누구 돈 받느냐? 그때 일하는 사람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세가 한국을 비롯해서 추세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살기는 오래 사니까. 그 저기 보면 얘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젊은 애들이 노인 애들을 굉장히 미워한대요. 자기들 세금 그 돈으로 나가지. 근데 노인들은 대부분 집 있잖아. 우리는 집 없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세금 가지고 돈 받고 산다고. 집도 있는 사람들이. 응. 아무튼 뭐 얘가 새끼로 지금 샜지만 그 다음에 one out of four 20-year-old will become disabled before reaching age 67. 25%예요, 이 가능성이. 엄청난 거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리타이먼 나 67세 할 거야, 70세 할 거야. 그건 내 마음이지. 결제하시는 분이 그렇게 결제를 안 해주면 20살에도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살에도 뭐 일 못하는 몸 상태 돼버리면 리타이어 하는 거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한국말로는 말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뭐 25 trillion 달러 부채, 미국 부채가. 이지 25 trillion, 25조 억 원이 아니고 억불 지금 부채입니다. 지금 liability 나가야 될 돈이 147 trillion 달러.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미국 저기 가버먼트 정부만 믿고 은퇴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가버먼트 입장에서 돈을 늘리는 방법, 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덜 쓰든지 세금을 더 많이 받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하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셜 사이클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컴퓨터 자꾸 했는데 컴퓨터 느려지면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래요. 아이패드를 쓰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이프한테? 제일 좋은 방법 가르쳐 줬잖아. 껐다가 켜. 왜냐면 껐다가 키면 이게 리셋이 되니까 다시 초기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 전쟁 없이 온 지가 굉장히 길어요. 대부분 큰 전쟁들이 났었는데 전쟁이 안 나니까 이게 지금 리셋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리셋이 안 되고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부채는 늘어나고 지금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 그러고 우리 아들 세대들, 딸 세대들은 지금 암울한 세대예요. 우리 지금 자기 부모 세대보다 암울한 세대를 맞이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관세를 뭐 25%를 매기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거든.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방법이 없는데. 오케이? 자, 이게 텍스 브레이크입니다. 앞으로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세율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차트예요. 많이 나오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탑 텍스 브레이크.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고소득자한테 주는 저기 부과하는 최대 세금 브레이크이 보면 이 미국 세금 브레이크에서 이렇게 스테어케이스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는 거 여러분들 언제 한번 제가 트레이닝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2023년도에 탑 텍스 브래킷이 40.8%예요. 높은 것 같죠? 다른 때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까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자,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든지 뭐 이랬을 때 돈을 세이브하는 방법인데 이제 세금하고 이제 관계돼서 결국엔 상품이 나오는 거니까 돈을 세이브할 때 after tax money. 그러니까 돈이 지금 세금 내고 난 돈으로 그 자산 증식하는 방법이 private savings, 뭐 CD 이런 것들은 내가 세금 낸 돈으로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 돈은 이자가 붙을 때마다 세금 내요. 그러니까 taxable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공제도 없고 잘할 때도 세금 내고. 그럼 꺼냈을 때 아까 디스트리뷰션 얘기했죠. 꺼냈을 때는 세금 다 낸 돈이니까 꺼냈을 때는 세금이 따로 없죠. 저 돈을 저 트랜스퍼 죽었으면 죽고 나서 넘어갈 때 인컴 텍스는 없죠. 어차피 세금 다 낸 거니까. 상속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tax deferred. 그러니까 tax deferred는 after tax money로 그러니까 세금 낸 돈으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유예시키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그게 소위 얘기하는 annuity.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non-qualified annuity. IRA가 아닌 annuity. 이 경우에는 들어간 돈은 세금을 낸 돈으로 해서 세금 공제를 받지 않고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ontribution은 세금 낸 돈, growth는 tax defer, 그러면 excess, distribution은 세금을 내야죠. 세금 안 낸 거에 대한 세금. 원금에 대해서는. 원금은 세금 낸 돈이 들어갔으니까 세금 안 내요. 원금은 세금을 안 내요. 집으로 들어간 투자금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꺼낼 때 그러면 나는 원금에서 먼저 꺼낼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금법이 LIFO입니다.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간 돈. 마지막으로 들어간 돈이 뭐예요? 이자죠.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꺼내고 원금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다 없어져서 원금까지 가야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다 낸다고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텍스 플랜. 프리텍스 플랜은 세금 없이 들어가는 돈들. 그러니까 세금 낸 돈이 아니고 세금 공제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traditional IRA, qualified plans, 401k, 펜션 이런 것들은 들어간 돈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아요. 세금을 안 낸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따져보면. 그리고 돈이 자랄 때 세금이 유예가 됩니다. 성장에 대해서 세금 내지 않아요. 그럼 꺼냈을 때는 세금 내는 거예요. 꺼냈을 때. 그 다음에 죽었을 때는 트랜스퍼 할 때는 그것도 세금 내야죠. 세금 안 냈으니까. 죽은 사람이 세금 안 냈다고 산 사람이 세금 안 내냐? 아니에요. 산 사람이 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tax free로 들어가면 Roth IRA 생명 이 캐시 밸류가 있는 생명보험들. 이 경우에는 tax free예요. 어떻게 되냐면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 낸 돈이 들어가요. 이자에 대해서는 이 세금이 유예돼요. 돈을 꺼냈을 때 특별한 조항, 이제 특별한 조항은 뒤에 가서 나와요. 특별한 조항만 맞으면 세금 없이 돈을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Roth IRA하고 이 Cash Value Life Insurance. 네? 그러니까 Traditional IRA 지금 보면 세금도 안 내고 안 낸 돈이 들어갔고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 안 냈으니까 꺼낼 때는 무조건 세금 내야죠. 꺼낸 돈은 캐피털 게인 텍스가 아니고 캐피털 게인 증식세, 자산 증식세가 아니고 인컴 텍스예요.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은 대부분 2년 있다가 돈 꺼내면 1년, 2년 있다 꺼내면 소득세가 아니고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컴 텍스를 냅니다. 그 전액이 다 텍서블이. 그래서 여기는 이 세금 혜택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는 조금 그래도 고급지니까 고급진 정보를 준다 그러면 어, 이건 세금 혜택을 준 이유가 IRS에서는 너 은퇴연금으로 써라 이렇게 저기를 한 거기 때문에 돈을 만약에 59.5세 이전에 돈을 꺼내게 되면 early withdrawal이 돼버려요. 너 은퇴할 때 쓰라고 했는데 왜 일찍 꺼내? 그렇기 때문에 early withdrawal 하면은 텍스가 페널티 텍스가 붙어요. 인컴 텍스 플러스 10% federal penalty tax and 2.5% state penalty tax. 그래서 12.5%가 페널티, 벌칙세예요. 근데 내가 텍스 브래켓이 30%면 30%, 12.5%, 그럼 42.5%가 세금이에요. 엄청난 액수의 세금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얘가 그러니까 나 세금 안 낼래 그러고 이 사람이 돈을 안 꺼내고 있어요. 안 꺼내고 있으면 조세청에서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얘가 돈을 안 꺼내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은 너 이만큼 살 만큼 살았어야지 돈 좀 꺼냈어 이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73세예요. 73세가 되면 정부에서 이
모탈리티 차트 지금 평균 수명 얼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좌에 있는 액수 나누기 그 평균 수명 얘기해서 그게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그 액수를 꼭 꺼내라고 그래요. 안 꺼내면 나 세금 내기 싫어. 안 꺼내면 안 꺼냈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RMD amount, 그러니까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안 액수에 대해서 50% 페널티 텍스. 그러니까 이건 꺼내야 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게 한 방법. 그러니까 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얘기 들으면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뭐 겁주는 거예요, 제가. 이건 얘네들이 겁주는 거고. 돈 그렇게까지 많으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어느 거를 택할지 한번 얘기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결정하세요. 돈 걱정하실래요? 세금 걱정하실래요?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제니 씨? 세금 걱정해야지. 돈 걱정할래요? 세금 걱정할래요? 그럼 이게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세금 걱정 돈 없는 사람은 세금 걱정 안 해요, 대부분. 세금 내야 큰 액수가 아니에요. 빌려서 쓸 수 있는, 낼 수 있는 세금이에요. 돈 걱정은 내 존의성과 이 관계가 있어요. 돈 없으면 그 맥도날드에서 커피도 못 사, 저기 은퇴해가지고. 저기 보면은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분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린다. 자연스럽게 갈린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기 우리 김노인 생일이니까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러고서 뭐 횟집 가서 한번 딱 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살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오늘은 그냥 맥도날드 커피 먹자. 매일 맥도날드 커피 먹는 사람은 맥도날드 커피 먹는 대로 사라지는 그런 부분. 얘기가 새끼로 썼습니다. 은퇴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Roth IRA 같은 경우에는 after tax money가 되고 이자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세금 내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꺼냈을 때는 애프터 텍스니까 원래는 원금도 세금 낼 거 없고 세금법이 무엇을 허용하냐면 이자도 세금 없이 꺼낼 수 있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세금 없이 꺼냈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조항을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Roth IRA에 돈을 집어넣는지 똑같은 상품일 필요는 없어요. Roth IRA라는 상품에 돈을 집어넣은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어떤 상품이든 어느 회사 거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B라는 회사 있는데 옛날에 A라는 회사를 했던 게 있잖아요. 그럼 A라는 회사를 언제 집어넣는지 그걸로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은 돈을 집어넣었어야 돼요. 5년 이상은 계좌를 열었어야 돼요. 돈 안 집어넣다. 맨 처음에 집어넣어야 하니까 5년 이상은 Roth IRA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야 되고 59.5세가 넘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면 인컴 텍스를 내요.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세금 없이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도 상관없나요? 얼마를 꺼내도 상관없습니다. 다 꺼내서도 상관없습니다. 일시불로요? 일시불로 꺼내도 돼요. 근데 뭐 일시불로 꺼내야 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죠. 이자가 자라는 게 세금 없이 자라는데 차라리 라스에서 다른 라스로 이자 좋은 대로 이전하는 게 낫지. 돈 꺼내면은 그 다음에 돈 꺼내서 은행에다 넣어놨다. 그럼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네. 세금 내야 되는 이자가 돼버리죠. 나중에 꺼내야 할 돈이네요. 플러스는 필요한 거 다 그냥 다 쓰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돈을 꺼내는 순서를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돈을 은퇴했을 때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돈이 qualified money예요. 그러니까 qualified money라는 건 IRA, 401k, 펜션을 제일 먼저 쓰셔야 돼요. 세금 혜택이 없으니까. 그리고 돈을 조금씩 꺼냈으면 조금 쓰면서 그 조금 쓴 거에 대한 세금을 내니까 목돈으로 꺼낼 때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tax free money가 제일 나중에 꺼내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는 차트가 안 나와 있지만 IRA 같은 저기 non-qualified annuity 같은 경우에는 after tax money로 넣었다가 tax defer growth로 되고 꺼냈을 때는 꺼냈은 액수에 대해서 인컴 텍스를 내고 돈이 먼저 나가는 건 어디부터 먼저 나간다고요? 라이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자 먼저 나간다는 거. 그게 이제 저기고 그럼 생명보험도 after tax money로 들어가서 tax deferred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돈을 꺼냈을 때 론의 형식으로 융자의 형식으로 약관 대출이라고 그러죠. 융자의 형식으로 돈을 꺼냈으니까 돈 세금 안 내고 혹은 partial withdrawal 혹은 partial surrend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서렌더 하면 안 돼. 약관이 없어져. 생명보험 약관이 없어지는 동안 버리는 순간에 모든 세금 혜택은 다 사라지고 여태까지 안 낸 세금 다 내야 돼요. 생명보험. 오케이? 하지만 살려는 노트에 돈을 내가 집어넣은 돈을 먼저 꺼내 쓸 수가 있어요. 그 생명보험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해요. FIFO예요. FIFO.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들어간 돈을 먼저 꺼낼 수 있어요. 내가 집어넣은 그 프리미엄을 먼저 꺼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생기죠. 세금 없이 돈 꺼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은퇴했을 때 세금을 많이 낼 것 같다. 그럼 텍스 프리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세금 공제도 필요하다 그러면 두 개를 섞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다 두 개 섞어가면서 하는데 어디다 비중을 더 많이 두느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모든 사람의 모든 그 시츄에이션, 모든 상황을 한 상품이 충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다들 세일스맨들은 이거면 다 끝납니다 얘기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다 그냥 뭐 약이 다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에 그런 저기는 없어요. 그거의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되는 상품은 없다. 우리가 이 금융상품도 특별히 더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세율이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세금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얼마 전에 손님 하나가 제가 안타까운 분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세파이라 했는데 그 돈 다 꺼내겠대. 그래서 왜 꺼내요? 그랬더니 말을 쭈삣쭈삣해. 그러니까 눈치를 봐가지고 앞뒤를 딱 재보니까 뭐냐면 누가 찔렀어. 아, 김집사 그래도 라스를 들어야지 무슨 그런 셉이야. 그러니까 그 돈을 꺼내서 그 세금 다 내시는데요. 59.5세 전에는 페널티 텍스 내는데요. 그래도 하실래요? 하겠대요. 돈 꺼내서 라스로 가겠대. 저는 그거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라스로 들어갈 사람들은 여기서도 나왔듯이 세율이 높을 사람들. 세율이 높을 사람들은 라스를 포커스를 해죠. 텍스 프리, 라스, IUL 뭐 이런. 세율이 낮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한인이 미국에 있는 한인이나 한국에 있는 한인이나 가장 은퇴가 준비 안 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확률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통계 자료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겁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애들 보고서 This is my retirement plan. 근데 이제는 그 소리도 못 해. 애들이 안 해주는 거 알거든, 이제는. 자, 라스 아이라의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있냐면 이제 라스 아이라 하려면 퀄리파이드가 돼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라스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tax reference 가이드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라스 아이라 페이스 아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23만 6천 불부터는 페이스 아웃이에요. 무슨 소리냐? 라스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24만 6천 불 되게 되면 더 이상 라스를 열면 안 돼. 여기 밑에 MAG이란 단어가 있는데 Modify Adjust Gross Income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또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요번에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딸이 좀 성공을 잘했어. 공부를 잘하고 저기 ER에서 의사로 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01k도 넣고 막 그랬는데 세금이 항상 저기니까 누가 이제 옆에서 얘기한 거예요. 라사 하면 좋대. 그래서 라사 아이라를 열었어. IRS에서 편지가 나왔어. 음. 너 라사 열 수 없는데 열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사 그 excess Roth contribution에 대해서 페널티가 3%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3%돈 넣어야 돼, 넣은 돈. 오버펀디드 라스에 대해서는 3% 페널티가 있더라고. 난 그거 몰랐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라스는 아까 얘기할 때 누가 필요하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그래서 Roth를 들어가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그 백도어 Roth라는 게 있어요. 백도어 Roth. 어떻게 들어가냐면 Roth는 안 되고 IRA는 되는 사람들은 IRA로 들어가요. IRA로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이거를 컨버트를 해요. Roth로.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죠. 거기는 전액에 대해서. 어차피 세금 공제 안 받을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니까 Roth로 컨버트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법.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일하는 직장 혹은 내가 저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한다면 401k 플랜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Roth를 들어갈 수 있는 Roth 401k를 만들면 돼요. Roth 401k 들어가는 데는 인컴 리밋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근데 세금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세금 공제 지금 받는 게 맞느냐, 나중에 세금 없이 꺼낼 게 맞느냐, 그거는 사실은 시츄에이션마다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라스 최고로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8,000불밖에 못 집어넣어요. 50세 미만은 7,000불. 그러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액수가 적죠. 라이프 인슈런스는 인컴 텍스 프리 데스 베네핏 죽었을 때 세금 없이 꺼내고 그다음에 텍스 디퍼 그로스 그다음에 텍스 프리 액세스 아까 얘기한 대로 약관 대출이나 그다음에 서렌더 파셜 서렌더로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퀄리파이 돼야 돼. 근데 이건 돈으로 퀄리파이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파이낸셜리도 돈이 좀 있기는 있어야 돼. 돈 없는 사람 보면 안 들어줍니다. 인컴 조금 많이 쓰셔야 돼요. 어차피 파이낸셜 시스템은 웬만해선 보내라고 안 그러는데 그, 나는 10,000불 버는데 난 100만 불짜리 보험 들 거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라스 아이라에서 페이즈 아웃이 23만 5천인가 되잖아요. 라스 401k는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인컴 리밋이 없어요. 네. 라스 401k는 인컴에 상관없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이제 돈을 집어넣었을 때 보험료 내면 우리 이 왼쪽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Provides income tax free death benefit. 사망 시에 인컴 텍스 없이 세금 나가고 저기 사망 소해금 나가고. Optional accelerated riders allowed. You to decrease death benefit during lifetime in the event of Alzheimer or terminal, chronic, critical illness or critical injury. 이게 소위 얘기하는 long-term care condition 이런 게 있을 때 생명보험에서 사망 수혜금을 미리 타실 수 있는 플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시면 돼요. 여기 알츠하이머는 여러분들 치매 다 하는 거고, 크로닉 illness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6가지.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일상행위 6가지가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대변 보고, 목욕하고, 옷 입고, 밥 먹고, 거동하고, 때때로 소대변을 잠시 잠깐 참고. 이게 6가지 우리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못해도 우리 인생이 고달퍼져요. 그러니까 이 중에 2가지 이상을 나 혼자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간병인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 컨디션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chronic illness 컨디션이에요. 혹은 long-term care 컨디션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망 수혜금에서 미리 탈쓸 수 있는 걸 우리가 리빙 베네핏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제 질문인데요. 언제 시간이 되면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리빙 베네핏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르고 플랜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던진다 그러면 리임버스먼트가 있고 인뎀니티가 있습니다. 인뎀니티는 그 돈을 어떻게 써도 되고 리임버스먼트는 꼭 간병인한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린 메θ드이 있고 어떤 거는 디스카운트 메θ드이 있어요. 린 메θ드이라는 거는 그 돈 원하는 액수 주고 뒤에서 이자를 차지하는 거고 디스카운트 메θ드는 나 10만 불 생명보험에서 꺼내줘. 그럼 10만 불을 꺼냈다가 데스 베네핏은 10만 불 꺼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정도 더 살 것 같은가를 보험회사에서 계산해서 이 사람 몇 년 더 살 것 같은데 그럼 이자 4만 불은 차지해야겠네. 그럼 4만 불을 띄고 6만 불만 줍니다. 이게 디스카운트 메θ드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라고 그래서 그 컨디션이 있을 때 계속 돈을 달마다 뭐 연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럼썸이라고 해서 일부 한꺼번에 주는 데도 있고 그 보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로스 얘기 말씀하셨을 때요. 가령 그 20만 불의 MAGI가 있는 사람이 네, 실제적으로 베네핏을 텍스 디덕션을 하기 위해서 그 집어넣는다고 텍스 디덕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한계가 20만 불이 되더라도 8천 불, 7천 불 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금액이 들어가는 20, 건 7,000불, 20만 불이 8,000불입니다. 되든 뭐가 액수가 변동이 되든 없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액수를 더 많이 넣고 덜 넣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7천 불, 8천 불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라스를 갖고 해서 나중에 텍스를 뭐 디덕션 양 자체가 그 20만 불이라도 실제적으로 7천 불, 8천 불밖에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디덕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디덕션은 어차피 못 받는 거고 집어넣을 수 네. 있는 액수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라스를 할 때 사실은 보면은 그 젊은 사람은 얘기가 다르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별 큰 의미가 없고 7,000불, 8,000불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대신 또 라스 401k를 하면 401k 리밋만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넣는 액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라스 401k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만약에 그게 어베일러블 하다 그러면. 근데 라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인컴이 높은 사람은 하지 못한다. 집어넣을 수 있는 액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제가 생각했을 땐 금액적으로는 DB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DB가 제일 많죠. 근데 그 대신 이제 뒤에 세금 내니까. 근데 DB만큼 저기한 플랜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돈도 많이 내. 네, 돈도 많이 내야죠. 오케이. 그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의 이제 반대쪽 build cash income tax 돈 다 똑같은 돈 들어갔는데 캐시 발류로 일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 안 내고 그다음에 세금 없이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많이들 시간 지났네. 15분이나 지났네. 죄송합니다. 얘기가 많아졌어요. 자, 여기서 생명보험에서 지금 이 생명보험을 가지고 tax free retirement을 하려면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에피다임의 두 번째 다임이 패러다임의 약자예요. 뭐를 왜 바꿔야 되냐면 패러다임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명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보험은 돈을 적게 내고 혜택은 큰 거를 받는 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tax free retirement를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거꾸로예요. 보험료는 최대치를 넣고 생명보험은 최소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캐시밸류가 커지니까. 그럼 그 캐시밸류를 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적인 방법으로 생명보험 집어넣고 그걸로 리타이먼트 플랜 하겠다. 그 옛날에 그런 소리 했죠.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라고 왜 옛날에 그 유머극장에서 그런 소리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타운 내에서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거는 플랜을 디자인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케이? 라사이라하고 이제 생명보험 두 개를 놓고 이제 뭐 어느 게 맞느냐? 뭐 어느 게 맞는 거 없어요. 다 하면 되지.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또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짧게. 지금 그러면 브리플리 말씀하신 게 인컴 높고 그 인컴 리밋이 또 맥이 있어서 돈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라스 아이래를. 그러면 말씀처럼 세율 낮은 사람이 라스 들어가는 게 좋다면 굳이 라스 아이래를 넣는 뭐 메리트가 뭔가요?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플래닝을 할 때는 라스를 먼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님한테. 생명보험에 필요가 더 있는 사람이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렇죠?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 그나마 벌어오던 돈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나만을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라스가 맞죠.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파이낸셜 플래닝에서 첫 번째가 프로텍션. 내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지켜야 된다 그러면 생명보험이 있어야죠. 남은 사람들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리빙 베네핏. 라스에서는 리빙 베네핏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도 없고 나 혼자야. 그리고 나는 은퇴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돼. 뭐 중간에 죽으면 끝이지 뭐 무슨 걱정이야. 이런 사람들은 라스로 가야죠. 근데 이제 네. 그 혼자 있는 사람들도 생명보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혼자인데 나 이러다가 진짜 그 속된 말로 똥오줌 못 가리면 나 어떻게 해? 돈 필요할 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생명보험을 하죠. 그러니까 다 두 개가 어느 게 딱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어, 지금 현재 라스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어니티를 그 라스를 중간에 이제 그 갖자마자 이제 라스를 바꾼 것도 이제 나중에 그 텍스 브라켓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라 애뉴이티로는 못해요. 아이라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나 저기 퀄리파이 플랜만 라스로 컨버트 할 수 있습니다. 아이론만. 아, 애뉴이티는 라스로 컨버트 할 방법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돼갖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어니티 쪽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사람이 활동을 하고 하는 시점에서 그 인컴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텍스 브라켓이 제일 높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아이를 하면은 제일 많은 텍스를 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나중에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나중에 가서 아이를 바꾼다 그래도 나중에 은퇴해서 그 바꾸면은 그때 텍스 브라켓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바꾸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 지금 그렇죠. 바꾸는 그 거보다. 방법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라스나 이런 게 바뀌는 때가 언제냐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오케이. 주식 그것도 떨어지면 액면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세금이 적죠. 그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컨버트를 하냐? 이것도 totally different training입니다. 라스를 언제 아이라로 컨버트하는 게 합리적이냐? 요즘 인덱스들이 전부 다 떨어져 갖고 지금 보고되는데요. 지금 인덱스들도 뭐 잘 저기 해서 뭐 그러니까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갈 거랍니다. 우리 띠동갑님이. 오케이? 자, 지금 했던 얘기들 다 나왔습니다. Death Protection, Cash Value Accumulation, Accelerated Living Benefit. 이게 지금 생명보험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점입니다. 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Tax Free 어카운트는 꼭 있는 게 좋습니다. Tax Free가 없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더블 텍세이션 얘기했죠. 내가 아이라에서 4만 불 꺼냈었어요. 그럼 세금 10,000불 내야 돼요. 그럼 10,000불 어디서 나와요? 또 아이라에서 꺼내면은 그 10,000불도 또 세금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텍스 프리 어카운트가 있으면 그 10,000불을 텍스 프리로 내면 또 10,000불에 대한 세금은 또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지금 옆에서 저기 20분이나 초과했다고 뭐라 그러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뭐 암만 초과했어도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야죠. 그죠?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오케이.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그 트레이닝 세션은 그 비디오 에디팅을 시켜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유튜브들 보십시오. 근데 어나운스먼트는 제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습니다. 미팅 참석 안 하실까 봐. 오케이? 그럼 질문 없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